네. 예, 이제 9주차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주차가 되나요? 이제 한 번 빠진 게 있어서, 예, 나중에 이제 보강을 또 할 건데, 예, 제가 뭐, 여러분들 이제 시험 본 거를, 뭐, 채점을 아직은 하진 않았지만, 뭐, 대충 이제 좀, 대략 어떤 정도로 풀었나라고 이제 좀 봤는데, 근데 뭐 잘 이제, 예, 뭐, 이해를 못 하신 분들이 좀 있는지, 예, 조금 이제 문제 푼 거가 조금, 예, 약간 부족한 분들이 좀 있고, 뭐 잘 푼 분들은 또 잘 풀었고요. 보니까 편차가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수학에 대해서 조금 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조금 있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또 수학을 또 싫어하는 뭐 이런 거를 이제 많이 아마 마음속에 이렇게 담고 있는 분들이 좀 있어서, 예, 수학하는데, 뭐 이제 처음 이제 시작할 때부터 수학이 어려우니까, 따라가기 어려우니까 이게 좀 열심히 이제 하지 않는 뭐 그런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뭐 제가 말씀을 이제 드렸겠지만, 예, 이제 우리가 배우는 수학이, 예,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이 아닙니다. 뭐 시험 문제 낸 것도 뭐 예제나 연습 문제 냈던 그런 수준 정도로만 냈잖아요. 그리고 뭐 우리가 배웠던 그 문제하고 뭐 똑같이 되어 있는 문제도 내고 막 그랬었는데, 예, 그런 것처럼 뭐 이제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시험에 푸는 것도 이렇게 난이도가 높지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예, 배우는 내용도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고 이제 생각을 좀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학이 뭐 이제 그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들이 좀 싫었던 분들도 대학에 와서는 이제 좀 뭔가 새로운 생각으로 조금 열심히 하게 되면 뭐 별로 어렵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또 할 수 있고요. 이 배우는 그 장들이 챕터가 이렇게 뭐 서로 이제 연관이 막 돼가지고 앞에 거를 못 들으면 그 다음 챕터를 못 듣게 되는 뭐 그런 또 상황도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지금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뭐 집합, 뭐 또는 명제, 또 뭐 관계, 뭐 이런 것들 많이 배웠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논리적인 어떠한 이제 것들에 대한 내용이었다고 이제 한다면, 이제 지금 배우고 있는 이런 내용이나 앞으로 배울 내용들은 산술적인 이제 내용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이제 계산 같은 거를 조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논리적인 거를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고, 산술적인 거를 또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거꾸로 논리적인 거를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산술적인 걸 싫어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예, 그런데 어찌됐든 각 챕터들은 뭐 대부분 독립적으로 그 내용들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챕터만 잘 열심히 들으면 뭐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 앞에나 뭐 그 뒤에 뭐 배울 것들에 대한 것들, 또 배웠던 것들에 대한 것들, 그런 거를 서로 연계해서 볼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크게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여기 배우는 내용들이 그렇게 크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고, 중간고사를 또 뭐 잘 못 보신 분들은 또 이제 심기일전에서 수업을 잘 따라서 들으시면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가끔씩 이렇게 문제 풀다가 풀이를 잘못해가지고 좀 잘못 알려드리는 그런 이제 자꾸 실수를 좀 가끔씩 하는데, 이제 대면 수업을 하면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현장에서 바꿀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촬영만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또 실수가 조금씩 나오는 것 같네요. 예, 그런 거는 좀 이제 앞으로 그런 일이 이제 없도록 잘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해를 좀 구하고요.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이 보수에 대한 내용도 뭐 크게 어려운 건 사실 없습니다. 예. 이제 맨 처음에 이 보수의 개념을 잡기 위해서 뭐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를 했었지만, 뭐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뭐 이런 거죠. 이제 어떤 이제 값들이 막 이렇게 숫자들이 있어요. 이런 이제 값들이 있으면 이거에 대한 어떤 보수를 한번 구해보라 라고 하면
이제 이 숫자들이 여기서부터 뭐 이렇게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유효 숫자가 어딘가에서는 나왔다. 이제 여기에서 이게 유효 숫자가 나왔다. 그죠? 그 얘기는 이제 여기서 값이 이렇게 진행되는 거니까 여기는 00이 이제 해당되는 값들이 이렇게 뭐 나올 거고 여기는 어떤 숫자가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기도 또 다른 이제 그 숫자들이 나오겠죠. 그죠? 여기는 이제 이렇게 표시할까요? 이렇게 뭐 또 어떤 이제 또 다른 값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나오는 유효 숫자가 어디냐, 뭐 그거를 일단 발견을 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이제 그 처음 나오는 요 유효 숫자는 그 해당되는 뭐 10의 보수를 구하라. 그러면은 그 해당되는 그 보수 값을 이제 써주면 되고 그 다음부터 왼쪽에 해당되는 요런 놈들은 그거보다 하나 적은 보수를 써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것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그러면 이 보수값 구하는 거는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 유효 숫자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나왔다면 근데 나머지는 뭐 여기에 이제 왼쪽에 있는 놈들은 어떤 숫자들이 뭐 쫙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요 유효 숫자 요 놈에 대해서 아래 보수를 취하고 나머지는 R-1 보수를 취하면 되는 거죠. 그죠? 요것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보수 구하는 거는 아주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이걸 한번 볼까요? 6자리 10진수가 있는데 10의 보수죠. 이제 R 값이 10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첫 번째 문제를 보세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왼쪽으로 이제 이렇게 가면서 이제 보는데 여기 보면 유효 숫자가 여기서 나오잖아요. 9에서. 그죠? 그래서 유효 숫자가 9에서 나오니까 이 오른쪽 00은 그대로 두고 요 9의 값은 요 보면 아래 보수를 취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 9는 10의 보수를 취하는 거죠. 10의 보수는 1이죠.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요 유효 숫자 왼쪽에 있는 놈들은 다 뭐예요? 9의 보수를 취하면 되죠. 그래서 얘 9의 보수 취하면 3은 6이 되는 거고 또 2는 7이 되고 1은 8이 되는 거죠. 간단합니다. 이런 식으로 보수를 구하면 돼요. 10진수든 뭐 10의 보수든 뭐 8의 보수든 뭐 6의 보수든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거 한번 해볼까요? 이때는 요 두 번째 거는 유효 숫자가 바로 이렇게 나오나요? 그죠? 바로 나오죠. 첫 번째 자리에서 바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7에 대한 거는 어떤 보수를 취해야 돼요? 10의 보수를 취하죠. 10의 보수를 취해죠. 나머지 요 해당되는 놈들은 다 뭘로 해? 9의 보수를 취하면 돼요. 5는 4가 되고 6은 3이 되고 0은 9가 되고 9는 0이 되고 0은 9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이런 문제 푸는 거는 아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세 번째 문제 볼까요? 보면 유효 숫자가 어디서 나왔어요? 맨 저 끝에서 나왔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쪽에 있는 유효 숫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대로 다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유효 숫자 처음에 나온 요 놈은 뭘로 해요? 10의 보수를 써주면 된다. 왼쪽은 없으니까 뭐 더 이상 할 얘기.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그죠? 이제 앞으로 뭐의 보수를 구하라 뭐 그렇게 할 때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이제 구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뺄셈을 할 때 이렇게 이제 보수를 구하는 건데 그 보수 구하는 거는 이런 방법을 취하면 된다. 그래서 한번 문제를 좀 더 몇 개 풀어보면 이제 이해를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요게 이제 마지막 두 문제인데 요거까지를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으면 보수에 대한 거는 이제 잘 이해를 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죠? 네, 오늘 한번 문제를 제가 한번 풀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고 나중에 연습 문제를 통해서 또 풀어보시면 그러면 이제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이제 5번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다 이진수로 되어 있는 문제인데
2의 보수를 취해서 뭐 이제 그 세마라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이 문제는 뭐 2의 보수를 취하라고 뭐 되어 있지만, 뭐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렸던 요 이제 유효 숫자가 언제 처음 나오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거는 또 어떻게 처리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값을 구해서 그렇게 답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한번 볼게요. 일단 자릿수가 다 맞는지 한번 보면, 예, 5자릿수가 맞고, 요 놈을 이제, 예, 2의 보수를 취해주는 걸로 해야 되죠. 이제 요거는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처음에 나오는 유효 숫자가 어디에 있느냐, 예, 그거를 잘 보라 그랬죠. 그래서 유효 숫자가 나오기 전 거는 그대로 써주고, 유효 숫자 처음 나온 거는 2의 보수, 즉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써서 문제를 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풀어보면, 풀 때는 이렇게 해서 푸는 게 좀 계산이 편하겠죠? 0, 1, 0, 1, 0. 이렇게 값이 올림이 됐으니까 올림이 되어 있을 때는 계산을 버리고 답을 써주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번 답은 이렇게 이제 되고요. 2번 답은 얘는 1, 1, 0, 1, 0이고 요 두 번째 값이 4자리밖에 없으니까 뭐 이렇게 되어 있는 문제라고 보면 되겠죠. 자릿수를 하나 맞추고 그러면 이제 요거에 대한 보수를 취해주면, 일단 유효 숫자가 여기 처음 이렇게 나왔으니까 처음 나온 유효 숫자는 2의 보수를 취해준다. 그래서 1이 되고, 요 나머지 유효 숫자의 왼쪽에 있는 놈들은 다 1의 보수를 취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걸 다 부호를 이제 바꿔주는 거예요. 0은 1, 1은 0. 뭐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푼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도 이렇게 좀 편하게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얘는 1 되고 0 되고 1 되고 1 되고 0 되고 1 되고. 예, 그래서 이것도 올림이 됐으니까 지우고, 예, 요거에 대한 답은 0, 1, 1, 0, 1이다. 예.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예, 됐죠? 3번 같은 경우도 자릿수가 서로 안 맞으니까 자릿수를 맞춰줘야 돼요. 이 두 번째 거가 훨씬 이제 값이 크게 나와 있잖아요. 6자리로. 그래서 왼쪽도 6자리로 이렇게 맞춰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른쪽 게 크니까 아마 마이너스 부호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풀어보면 이거 그대로 써주고, 이제 이거를 보수를 취해주면 유효 숫자가 여기서 처음 나왔죠. 그죠? 그래서 그 전에 거는 그대로 써준다 그랬고, 유효 숫자 처음 나온 거는 2의 보수 취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있는 것들은 1의 보수를 취해준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두 개를 더해주면 하나, 둘, 셋, 넷, 다. 하나, 둘, 셋, 넷, 다. 6개죠? 하나 더 쓰리죠. 이렇게 더해주면 0, 0, 1, 1, 0, 0. 이렇게 올림이 안 나타났죠. 그래서 올림이 안 나타났을 때는 요거에 대한 놈을 다시 보수를 취하고 마이너스를 붙인다. 예, 그렇게 알려드렸잖아요. 요 보수를 취하는 거죠. 요거 보수 취하는 거는 또 마찬가지로 여기에 유효 숫자가 나왔으니까 그 전에 거 그대로 0, 요 첫 번째 유효 숫자 나온 거는 2의 보수를 취해주고 나머지는 1의 보수를 취해준다.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여준다. 이렇게 하면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 답을 여기다 쓸까요? 마이너스 1, 1, 0, 1, 0, 0. 됐어요. 마지막 거를 풀어보면, 이거는 자릿수는 아마 7자리로 같이 되어 있으니까, 물론 이걸 보면은 똑같은 값을 빼는 거니까 0이 나오겠지, 그죠? 네, 그래도 컴퓨터에서 하는 계산으로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한번 해보면, 10, 10, 100. 네, 거기에다가 이걸 보수를 취해주면, 유효 숫자가 여기서 처음 나왔으니까, 그 전 거는 0. 그 다음에 요 1에 대한 2의 보수는 1. 나머지 거는 다 1의 보수. 즉, 다 바꾼다. 0은 1로 가고 1은 0으로 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요거 계산을 해보면 0, 1, 0, 1, 1, 0, 0 이렇게 해서 이걸 더해주면 0, 0, 0 하나 올라가서 또 0 하나 올라가서 0 또 하나 올라가서 0 또 하나 올라가서 0 1 이제 올림이 됐으니까 지우죠. 요거만 남는 거예요. 0이죠 0. 그래서 우리가 보다시피 0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뭐 이러한 이진수의 계산은 자릿수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잘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요 문제를 한번 볼까요? 이 문제만 잘 풀 수 있으면 이제 보수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했다라고 이제 보면 되는 거죠. 그죠? 문제를 보시면 음수를 2의 보수로 표현을 해라. 그리고 각 수는 8비트로 했으면 좋겠다. 그죠? 8비트가 안 되는 거를 8비트로 만들어라. 이런 상태에서 요런 계산을 하는 거예요. 42라는 거하고 마이너스 13이라는 거를 덧셈을 하는 거가 첫 번째 문제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2하고 마이너스 13이라는 값을 빼라. 우리는 이제 실제 그 인간의 두뇌로 할 때는 이거 이렇게 안 하고 마이너스 42 플러스 13에서 계산 금방 하면 되는 거죠. 얘도 42 빼기 13에서 계산 바로 하면 되는데 컴퓨터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컴퓨터가 하는 방식을 따라서 계산을 한번 해보자. 그런 뜻이죠. 그러면 이제 이 42라는 이 값이 이진수로 일단 바꿔서 표현을 좀 해줘야 되겠죠. 13도 마찬가지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마이너스가 붙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한번 따져볼 건데, 42라는 이 값을 이진수로 바꾸는 거는 이렇게 2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21. 그래서 나머지가 0. 2로 나누면 얘는 10. 그래서 나머지가 1. 이렇게 해서 5 해서 나머지가 0. 2에서 나머지가 1. 나머지가 0. 그래서 이제 이렇게 써준다 그랬으니까 10, 10, 10이 되는 거죠. 그런데 8비트로 표현을 하라 그랬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6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0 2개를 더 써줘야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8비트로 표현했어요. 이게 이제 사실은 42에 대한 어떤 값이겠죠. 그죠? 플러스 42. 그러면 마이너스 42도 필요하니까 마이너스 42에 대한 거를 한번 써볼까요? 42. 요거는 이제 보수를 취해서 값을 이제 구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보수 구하는 건 우리가 알았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유효숫자가 여기니까 0 그대로 써주고 얘는 1이 되고 나머지는 다 바꾸면 되죠. 0은 1로 바꾸고 1은 0으로 되고. 그죠? 그래서 42에 대한 건 됐고, 13에 대한 거를 한번 이제 보면 13도 이진수로 바꿔야 되니까 해보면 2, 6, 12, 또 2, 4만 6, 또 2는 2. 이렇게 돼서 이거를 또 계산해보면 1101이 되는 거예요. 8비트라 했으니까 0000을 4개를 붙여야죠. 얘는 이제 13이 되는 거예요. 또 이제 보수에 대한 거를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제 다 바꿔주면 이 숫자가 요거니까 얘는 1이 되고 나머지는 싹 다 바꿔주면 돼요. 1, 0, 0, 1, 1, 1. 그죠? 자, 됐어요. 그러면 이 네 가지가 이제 표현이 됐고, 그 다음에 요 계산을 이제 한번 해보죠. 첫 번째 계산. 플러스 42가 얘예요. 00, 10, 10, 10. 이거랑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13이 이거죠. 그죠? 마이너스 13. 1111, 001. 이거를 더해라. 그죠? 이걸 그냥 더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더해주면 1111, 0011. 이렇게 계산하면 1, 0, 1, 1, 1, 0, 0, 0,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그죠?
우리가 이제 십진수로 이제 거꾸로 이제 바꿔주면 뭐 이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가 뭐 1, 2, 4, 8, 16, 뭐 이런 값이 돼서 12, 29가 되네. 그죠? 저 맨 왼쪽에 있는 거는 버리고. 그래서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에 대한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그럼 마이너스 42라는 거는 얘죠. 마이너스 42가 110, 10110. 이게 마이너스 42고, 그 다음에 빼기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13 이거잖아요. 1111001. 이걸 계산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또 여기 마이너스니까 또 보수를 취해야 되겠네요. 이거에 대한 보수를 취하면 이게 유효 숫자니까 1. 나머지는 다 바꾼다. 이렇게 되는 거죠. 더하기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00, 00, 11, 01. 이걸 계산해주면 1, 1, 0, 0, 0, 1.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뭐, 올라가는 게 없으니까 요거에 대한 또 보수를 취해줘야 되겠죠. 그죠? 올림이 없잖아요. 보수를 취하면 1. 다 바꿔주면 되죠. 요거 계산해주면 1, 2, 4, 8, 16. 따라서 이것도 계산해주면 29인데 마이너스가 들러붙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산술 계산으로 42 빼기 13은 29, 마이너스 42 더하기 13은 마이너스 29. 뭐 이렇게 계산해서 이제 쉽게 나올 수 있는데 컴퓨터는 이진 이런 계산을 통해서 값을 구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풀 수가 있으면, 그러면 보수에 대한 개념은 뭐 잘 이제 알게 됐다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수에 대한 거, 그리고 저 앞에서 배웠던 진법에 대한 거, 그거는 뭐 이런 정도 수준으로 진행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수에 대한 얘기는 끝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주로 이제 다음 주차에 뭐 할 내용인데, 이제 함수에 대한 거를 이제 한번 또 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번 함수는 이제 그림 그리는 거에 대한 거를 주로 이제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주로 배우는 거가 이제 통신 신호, 신호라는 그 모형이 굉장히 뭐 다양하게 생긴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잘 하면 좋을까, 뭐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뭐 우리가 지수 함수도 배울 거고, 그다음에 이러한 함수도 배울 거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울 겁니다. 그런 거를 하는 장이 이제 5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차 함수에 대한 그림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여러분들이 다 아마 뭐 중학교 때도 배웠을 거고, 고등학교 때도 뭐 충분히 다 이해하고 있는 그런 내용일 거예요. 가우스 함수에 대한 것들도 마찬가지고, 절대값, 2차 함수 뭐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다 충분히 잘 배워서 아마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제 다시 한번 이 내용들을 좀 짚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차 함수에 대한 뭐 이런 부호 판별하는 거, 절대값이 들어가 있을 때 그림 그리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양하게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여러분들이 이제 요 정도 수준에서 그릴 수 있으면 그러면 이제 통신에서 배우는 그런 내용에서 커버를 할 수 있습니다. 뭐 3차 함수 뭐 이런 거는 뭐 우리가 할 필요는 없고요. 뭐 요 정도 수준에서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 10주차부터는 요 함수에 대한 것들을 차근차근 처음부터 이렇게 잘 배우도록 할 거니까 이 내용들을 잘 아는 사람들은 아마 쉽게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거고, 잘 모르는 분들은 또 들으면 잘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 수학에 조금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은 처음부터 이제 새로 한다라는 생각으로 또 잘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9주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